이 질문을 작년 11월쯤부터 많이 받았었는데요. 보통 이제 지금 실무자 또는 스타트업을 창업한 기획사에서 많이 온 질문인데, 제안서 어떻게 하면 되게 잘 쓰냐, 그리고 제안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받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협찬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백민기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협찬을 받는지에 대해서 협찬 프로세스와 그리고 협찬 제안서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안에 앞서서 협찬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협찬은 현금 협찬과 현물 협찬이 있는데,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잖아요. 뭐 광고는 돈 주고 이제 하는 거, 협찬은 제품만 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인데, 애당초 그 구분 자체, 그 개념 자체도 틀린 말이고 그냥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공연에서의 협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금 협찬과 현물 협찬, 현금을 얼마나 해주실 수 있는지, 현물, 즉 자사의 제품을 얼마나 주실 수 있는지, 이런 걸로 이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주시면 우리가 이 정도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시면 좋다는 점. 지금 예전에 선생님이 했던 프로젝트의 그 가이드라인을 따왔는데, 보통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보통 얼마 정도 받는 게 나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되게 무의미합니다. 이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단 다 오픈하셔야지만 제대로 내가 이 정도 받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에 앞서서 일단 이런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안의 과정은 되게 간단해요. 먼저 협찬받고자 하는 브랜드 대표 전화로 전화하고, 뭐 알게 된다면 좋겠는데 그 팀, 마케팅 팀 그 한라인이라고 하죠. 그 다이렉트로 전화할 수 있는 그 전화번호를 알게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전화해가지고 이제 담당자 인포 받고, 이제 그 담당자분한테 메일 보내고. 되게 쉽죠. 근데 보통 한 프로젝트마다 이 과정을 적게는 10번, 많게는 40번도 합니다. 그래서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좋으면 다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다 됐다고 좋은 게 아닌 게,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프로젝트에 너무 이제 협찬사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정중하게 몇몇 팀들은 거절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잘 살펴봐야 된다, 이 점은. 그냥 선생님도 아까 전에 뭐 장난식으로 협찬의 규제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이런 과정을, 인고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과정을 한 수백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에서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요즘도 이제 협찬 제안서 이런 것들 보내곤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협찬 성공률이 높은 거지, 선생님도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뭐 이제 잘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도 굉장히 이 부점에 있어서는 노력했고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점. 그래서 처음 제안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참고해 두셔서 이제 되게 많이 보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제안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근데 여기서 알려줄 거는 제안서를 전부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제안서에 이것 꼭 들어가야 돼요 라는 점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제안서에서 빼야 할 것, 기획 의도랑 컨셉 테마, 그리고 예산안. 초기 기획안이랑 다르게 이 기획 의도랑 컨셉 테마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초기 기획안에도 사실 예산안은 웬만해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빼시고요. 그리고 제안서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야 할 게 이미지. 첫째도 이미지, 둘째도 이미지, 셋째도 이미지라는 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많이 안 봐요. 이미지 중점적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처음 여는 프로젝트다 그러면 유사한 프로젝트들의 사례들, 가급적이면 내가 했던 것들 아니면 우리가 했던 것들, 없으면 적어도 디자인 툴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통 초기 계획안 작성할 때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표지는 간결하게. 마찬가지로 제안서도 표지는 되게 간결하게 넣는 게 좋습니다. 뭐 이 프로젝트의 키비주얼이나 로고 같은 거 딱 하나 넣고 이제 협찬 제안서 딱 이렇게 넣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표지에 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 봐요. 그러니까 표지는
웬만해선 간결하게. 그리고 첫 장에는 요약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제목, 일시, 장소, 내용, 출연, 예매, 주체, 주간, 후원. 이 프로젝트를 한 페이지에 요약할 수 있는 그 개요가 하나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은 간략하게 간결하게 넣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타임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넣어주긴 하는데 근데 요즘은 안 넣는 추세예요. 뭐 넣어달라고 하는 데는 넣어주는 게 좋지만 보통 안 넣는 게 협찬사가 운영할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굳이 타임테이블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 아니고서는 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고요. 다만 여기서 추가돼야 될 거는 출연진들에 대한 이제 연역 같은 걸 많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핵심적인 건데 브랜딩. 이 브랜딩이 베네핏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이 점은 진짜 잘 나타내줘야 되고 이때도 예시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때는 거의 무조건 디자인 툴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뭘 넣어주겠다 여기다 뭘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해주거든요. 옛날엔 그 현장 사진 이제 캡처하거나 아니면 사진 직접 찍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PPT로 도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로고 박아드릴게요 이렇게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스케치업이라던가 아니면 3D 맥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시안으로 만들어드릴게요 하는 게 훨씬 더 이뻐 보이고 그리고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점. 그리고 이거 해주면 우리가 뭐 해주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다가 녹이는데 근데 보통은 이거는 제안서에다가 녹이지 않고 이 베네핏 같은 경우에는 메일에다가 이제 같이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1차 미팅 할 때 우리가 이거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최초 행사가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 했다 그러면 그때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신뢰도가 쌓이거든요. 그리고 기획사 소개, 간단한 연역이나 뭐 담당자 연락처를 같이 끝에 넣어주시면 좋고요. 뭐 아니면 맨 앞에다 놓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맨 뒤에다 넣는다는 거. 그리고 같이 뭐 조직도까지 같이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러면 더 좋고 아니면 조직도가 없다 그러면 그냥 이건 생략해 두셔도 좋습니다. 단 기획사 소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넣어주셔야 된다는 점. 자, 여기까지 이제 협찬 제안서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을 얘기해 드렸다면 이제 협찬에 대한 오해를 한번 설명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 협찬은 인맥발이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인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많이 협찬을 안 해준다. 현물 협찬만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현금이라도 어느 정도 조금만 들어가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한을 두고 간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가급적이면 인맥을 활용한 협찬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안 통하고요. 인맥발로 협찬하는 거 잘 안 통하더라고요. 문서보다는 말빨이다. 말빨 중요하죠. 근데 문서가 없으면 말빨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문서가 없으면 얘기 안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안서 제안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만나서 얘기합시다 할 때 그때 이제 말빨이 터지는 겁니다. 공공기관도 협찬을 한다? 공공기관 보통 협찬을 안 들어가요. 협찬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협찬은 사업적인 윈윈을 추구하는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성을 추구하는 게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협찬이 들어가지 않아요. 가끔씩 포스터에 잘못 써가지고 협찬 공공기관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기획자가 멍청한 거예요. 욕 나올 뻔했네. 그래서 이제 협찬이 아니라 보통 공공기관은 후원의 개념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공연기획 일문일답으로 찾아뵙는데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공연기획 일문일답을 들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질문이 많이 없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아니면 뭐 메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